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선가 인연이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없으니 쉽게 인연을 맺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인연을 맺는 것이 이토록 신중해야 할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학창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고 졸업해서도 친구들 따라 취업 준비를 했지만 대기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1년이 넘는 취준생 생활에 지쳤던 저는 그나마 가치 있는 중소기업에 빨리 취직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들어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온 날부터 사수를 자청해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3살 많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알려주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회식 자리에서 흑기사를 자청해서 술도 대신 마셔주고 살짝 스킨십도 하는데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엔 사무실에서 몰래 사인도 보내고 동료들 몰래 손깍지를 끼는 소소한 행동들이 참 스릴 있더군요. 회사 사람들이 알아챌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밖에서 몰래 데이트하면서 뜨거운 연애를 지속했답니다. 정말 그땐 남편한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작아서 큰 회사로 이직해야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어요.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나중에 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인맥 넓히는데도 큰 회사가 낫다고요. 사실 저는 지금 회사가 복지도 나쁘지 않고 전망이 밝은 분야라 계속 다닐수록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밀로 해야 하는 연애에 점점 지치기도 했고 미래 계획이 있는 남편이 야망 있어 보여서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 저한테 예고도 없이 회사를 관두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미리 말해줄 법도 한데 아침에 회사에 가보니 책상이 비어져 있었어요. 황당해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이직할 회사도 다니고 있다고 걱정 말라기에 안심을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거의 3개월을 그냥 놀더라고요. 데이트할 비용이 없다고 잘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길래 제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비용을 다 내가며 만나곤 했네요. 오빠, 이직할 회사 다 정해진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건데? 별거 아니야. 알 거 없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왜 답답하게 말을 안 해줘?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아야지. 아니, 마지막에 연봉 협상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인데 이렇게 장난치는 회사 뻔한 거 아니야? 그런 데 갔다가 고생만 해. 그 회사가 어디였는데? 나도 좀 알아보게. 됐어. 다 끝난 걸 왜 자꾸 들춰? 지금 더 괜찮은 회사랑 조율 중이니까 기다려. 오빠 못 믿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용돈도 가끔 찔러주고 반찬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 월급도 많지는 않아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남자 길을 펴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어요. 취직해서도 부모님께서 용돈을 따로 챙겨주셔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는 없이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돈 아끼지 않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남편 생일에 갖고 싶다던 운동화를 사주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월급으로 생활비 내면 빠듯할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서 좀 도와주신다고 간단히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될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니 자기와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며 희죽대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장인어른이라고 하니 결혼 생각이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편과의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하며 진지한 연애를 한 게 남편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종종 장인어른 사업은 잘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나랑 결혼 생각이 있으면 백수 사위는 절대 안 보실 분이니까 얼른 취직부터 하라고 닥달했죠. 드디어 남편이 새로운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규모가 작고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갔더라고요. 실망한 제 표정을 봤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내가 그 회사 상무랑 인연이 있어. 그래서 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가기로 한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남편이 이제 취직도 했으니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프로포즈나 제대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려나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티나게 프로포즈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로맨틱한 저녁을 먹으면서 꽃다발과 프로포즈 반지도 받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제 부모님을 뵈러 간 날이었어요. 예비 사위가 온다고 엄마가 한상 부러지게 차려두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어른들에게 넉살 좋게 대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남편의 호탕한 모습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와는 진지하게 사업 얘기도 하고 아버지 공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엔 시부모님 댁을 처음 찾아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식사는 따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다가만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남편 온다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던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한 분위기에서 밥 먹는 것보단 간단하게 뵙는 것도 좋다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시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면 된다. 그래도 아들 효도는 받으셔야지. 나만 믿어 엄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믿음직하지. 그런데 새아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며? 네, 그냥 공장을 작게 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듣기로는 작은 정도가 아니던데. 우리 아들도 사업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말 듣는 게 좀 껄끄럽긴 했지만 어른이 하는 말씀이라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와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마찰이 일어나긴 했죠. 남편과 서로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막상 갖고 있는 돈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회사 생활을 한 거에 비해서 모은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상태였고요. 시댁은 우리 쪽이 더 여유가 있으니 반반 결혼으로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고민하다가 힘들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선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다며 자신이 그냥 지불해줄 수도 있지만 사돈의 말처럼 반씩 부담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반씩 내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을 채울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면 자꾸 바쁘다면서 약속을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사날은 다가오고 들어가서 살긴 해야 하니까 제가 비싼 가전과 가구 대부분을 채워 넣었어요. 관심도 없다가 내가 냉장고 배송되었다고 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는데 얄밉기도 했죠.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미래에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1년은 꿀 떨어지는 신혼답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시댁도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찾아가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고부 갈등이 없으니 결혼을 잘한 것 같단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회사에 다녀오면 매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칼퇴근을 하는 편인데 남편은 저보다 항상 늦게 오거나 야근하는 일이 잦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징징거릴 때마다 타일러도 보고 나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보기도 했죠. 하루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런닝 차림에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뒷골이 쫙 당기면서 찌릿했죠. 회사가 무슨 장난이야? 무슨 회사를 2년을 못 채우고 간도. 내가 할 일도 아닌 걸 떠맡아서 맨날 야근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계속 다니냐? 그러다 나 병 생기면 네가 병수발 다 하고 네가 혼자 돈 벌어오고 다 책임질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차피 당신 일 안 하면 내가 생활비 다 대야 되는데 뭐가 달라? 야, 걱정 마. 훨씬 괜찮은 데로 바로 이직할 거야. 나 못 믿어? 점점 남편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저도 지쳐갔어요. 이번엔 또 얼마나 걸려서 새 직장을 찾을 건지, 몇 년 지나도 백수로 지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저녁에 와보면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는데요. 밥도 제가 차려놓고 간 것만 먹고요. 식탁에 꺼내놓지 않으면 찾아서 먹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안 하고 제가 차려놓은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둬서 다 말라붙어 있고요. 과자만 사서 먹는 건지 쓰레기통엔 과자 봉지가 가득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출근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백수 남편 밥까지 차려놔야 한다니 믿어지시나요?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안 차려놓을 거니까 알아서 꺼내 먹던지 라면을 끓여 먹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아버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화장품 다 쓰면 바로 백화점 가서 샀는데 이젠 인터넷 쇼핑으로 제일 저렴한 것만 검색해보고 그것마저도 쉽게 결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으면 어떡해? 생활비가 배로 늘었어.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냐? 걱정 마. 사업해서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준다. 도대체 번다는 그 돈을 언제 벌 건데? 사업은 언제 할 건데? 생활비 쪼들려 죽겠다고. 돈을 모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일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쪼아댈래? 너 아버님한테 용돈 많이 받잖아. 왜 돈 없는 척하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믿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돈 진짜 없어. 화장품도 하나 제대로 못 산다고. 화장품 비싼 거 좀 사서 바르지 마.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냐? 그렇게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퇴근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시간만 늘어났죠. 양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다 털어놓아 버릴까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도 몇 개월이 지나 취직을 하긴 했어요. 점점 회사를 낮춰가는 게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축하한다고 길을 살려줬죠. 이번에는 아주 첫날부터 불평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왕복 2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나요? 저는 전셋집 얻은 처음부터 회사까지 왕복 2시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6개월만 버티라고 타일러도 보고 관두지만 말라고 사정까지 해봤네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문 열면 남편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을 누가 알까요? 웃긴 건 두려웠던 일이 막상 벌어지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1년도 못 채우고 직장을 관뒀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며칠을 지냈어요. 남편은 요즘은 생산직이 돈을 많이 준다며 힘들어도 1년만 일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금방 구해졌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얼마나 견딜지 두고 보잔 마음뿐이었죠. 몇 개월 동안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금방 돈 모은다고 얼마나 기세등등 하던지요.
저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요. 힘든 일 하니까 보양식 위주로 더 잘 챙겨 먹이려고 하고 한약도 지어서 먹여가며 응원해줬네요. 그런데 많이 버는 만큼 남편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탁하려고 옷 정리하다 놀랄만한 금액의 식당 영수증이 나오는 건 예사였고요. 차를 바꾼다고 외제차를 보러 다니질 않나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 엄한데 쓰지 말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신경 끄라고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부터 슬슬 짜증을 내는 날이 늘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컹했답니다. 불행은 가장 평범한 하루에 불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온 남편이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남편은 밤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는 뽀얗게 화장하고 꿀빨로 가니까 좋냐? 아침부터 왜 시비야?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나도 그 회사 다녀봤는데 널널한 거 누가 몰라? 이 공장은 사장이 영 글렀어. 남자들만 힘든 일 시키고 힘들어 미치겠다. 회사가 커져서 할 일도 엄청 많이 늘었어. 널널하긴 뭐가 널널해. 그래, 너네 회사 커져서 좋겠다. 여자들이란... 여기서 여자들이란 말이 왜 또 나오는데? 공장 아줌마들도 맨날 수다나 떨고 커피나 마시고 일은 남자들이 다 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진짜. 또 간둔다고 하기만 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나 지금 때려치고 나오는 길인데 어쩔래? 아침부터 시비를 걸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관뒀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찌나 사람이 교활하게 느껴지던지요.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그만뒀어? 그래. 사장 새끼가 역 같아서 내가 면전에다 침 뱉어주고 때려쳤다. 이래서 공장하는 새끼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아빠도 공장 사장이야. 입 조심해.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뀐 걸 알아차렸는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짓거리를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도 마음이 심란했지만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집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지난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공장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얼마 못 가 관둘 걸 예상하고 있어서 어디에 다니는지 신경도 안 썼거든요. 공장 이름이 낯익어서 대표 이름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아버지의 친한 지인분이셨어요.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공장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고 제 결혼식에도 오셨을 정도로 잘 아는 분이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공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영주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잘 지내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부모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관둔 최민우 사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후레 자식을 네가 어떻게 알아? 아주 상대 못할 놈이야. 젊은 놈이 인생을 어찌 그리 뻔뻔하게 사는지. 잠깐, 최민우, 네 신랑이냐? 결혼식까지 갔는데 완전 딴판이라 못 알아봤구만. 이어지는 사장님 말에 저는 낯이 너무 뜨겁고 부끄러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매번 노닥거린다고 아줌마들이 욕하기 일쑤였다는데요. 심지어는 그 아줌마들한테 매일 치근덕거렸다고 해요. 어쩌다 새로운 아줌마가 들어오면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옆에서 붙어 있고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해서 잘라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줌마들이 단체로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접촉을 해서 불쾌하다며 항의를 했다네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 자기 장인이 더 큰 공장 한다면서 이딴 데 바로 때려친다고 나가버렸다는군요. 아저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가 그렇게 해달라니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너를 생각하면 당장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너 집에 데려가라고 말하고 싶다. 아주 글러먹은 놈이야. 지금 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늦었으니 잘 생각해봐라.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답고 젠틀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내가 아는 남편이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취직 자리 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 아님 나랑 결혼해서 변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가 낮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집에 당장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참에 여지껏 있었던 일들 다 털어놓고 해결할 작정으로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고 있고 남편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 핸드폰을 보며 희죽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 등을 휙 돌리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찾는 전화 한 통이 없니? 난 너처럼 매정한 애는 처음 본다. 직장 잃은 남편 위로는 못해줄 망정 바가지나 긁어대고. 너 여지껏 우리 아들 이렇게 대접했니?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드님이 회사를 몇 번을 때려쳤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 동안 백수로 지낸 게 몇 년인지 아시냐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다 내고 어머님 용돈도 안 끊기게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거 다 남편 월급이 아니라 제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을 드렸다고요. 아드님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건 저예요, 어머님. 어디서 시부모한테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남편이 일 구할 동안은 당연히 일하는 마누라가 생활비를 대는 거지. 그럼 너희 생활비를 부모가 대주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어려우면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유세는? 그리고 매달 용돈이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준다고 이 난리를 쳐? 이게 어디서? 시모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당한 적 없는 폭력을 당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너무 풀어줬지? 그러니까 이 요망한 게 시험이 무서운 걸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길을 죽여? 앞으로 큰일 할 인물이 너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 거야. 이 죽일란.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우리 아들 살릴란다. 더 충격적인 건 머리가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남편이었죠. 순간 이 남자와 이어진 모든 끈이 후두둑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생각해놓은 사업이 있다니까 너도 일 관두고 남편 도와서 같이 해. 너희 아버지한테도 돈도 좀 해달라고 하고. 사돈이 사업한다고 해서 덕 좀 볼까 했더니 지금껏 뭐 받아먹은 게 있어야지. 돈을 모아서 다 지 새끼한테만 쓰는 건지 원. 제가 왜 일을 관둬요? 저는 누구처럼 까딱하면 일 때려치는 짓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도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뭘 하든 저는 손가락 하나도 걸치기 싫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도우세요. 오늘 저한테 한 일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추스리고 시모와 남편을 한 번씩 노려본 뒤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과 시모의 본 모습을 직접 맞닥뜨리고 나니 이런 꼴을 당한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 눈물이 하염없이 났죠.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 남편과 살 때보다 편하게 느껴져 만족감까지 느껴졌네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턱하니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머리도 말끔하게 올리고 빳빳한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당당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 선보러 나온 줄 알았네요. 식탁에 뭔가를 탁 하고 던져놓길래 봤더니 무슨 마케팅 대행사 대표라고 명함까지 팠더라고요. 나 사업 시작했다. 나한테 잘못했던 거 지금 싹싹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나중에 나 성공하면 기회 없다. 저는 뭔 소리를 하나 싶어 그저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알고 보니 시부모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자금을 내줬더라고요. 월세 비싼 곳에 사무실까지 내고 일도 아직 없으면서 직원까지 한 명 뽑아놨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 남편의 흥미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고객과 계약 따내기가 어렵다며 징징거리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 얘기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화를 많이 냈어요. 너는 남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이렇게 없냐? 내가 잘 돼야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살 거 아냐. 이러고도 우리가 부부야?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도와? 당신이 잘할 수 있다며. 열심히 해봐.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건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너는 남편 사업이 힘든데 같이 해서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사무실 좀 가서 들여다보고 좀 해라.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망하면 큰일 난다. 사는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줬으니 망할까봐 무척 애가 타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락도 차단해버리니 아예 남편과 시모가 집에도 같이 오더군요. 시모는 전과 다르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전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까지 차려두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너 먹으라고 갈비찜 좀 해왔다. 푹푹 먹어. 일하는 게 힘든지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니? 오늘은 구수한 청국장 좀 끓여봤다. 너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 남편이 집까지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정성 있게 보이기도 했어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여다볼까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 사무실을 처음 찾아가 봤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놔서 나름 전문적인 느낌도 들고 잘해보면 괜찮을 것 같았답니다. 제가 사실 회사에서 마케팅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남편 사업 분야에 대해 꽤 알고 있긴 했어요. 재정 상태부터 쭉 살펴보니 허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부분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대충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기에 결국 제가 나서서 하나씩 고쳐주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손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답니다. 지켜보던 남편도 역시 회사에서 배운 게 많다며 치켜 세워주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비싼 소고기까지 결혼하고 처음 사주더라고요. 사업이 쑥쑥 커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아버지가 모임에서 아는 대표님들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해서 계약도 많이 따낼 수 있었어요. 적자였던 사업의 규모가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했고 제가 할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쉬지도 못하고 남편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고객 관리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 있는 날이 많았고 정작 모든 일은 제 몫이었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은 달라져만 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보지도 못한 명품 셔츠를 턱 걸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싼 시계를 사야 한다는 둥 외모 치장에 열중을 했죠. 저는 일에 치여서 옷을 챙겨 입을 정신도 없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숟가락 들 힘도 없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한계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해도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아침마다 뛰어나가기 바빴죠. 시모에게도 힘들어서 몸살 날 것 같다고 말해봤는데 이참에 회사 때려치고 남편 일이나 도우라지 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밑에서 뭐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하혈을 하고 있었고 생리통보다 심한 통증이 배와 등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혼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목소리를 짜내어 남편을 불렀어요. 이미 나가버렸는지 아무 기척도 없었답니다. 저는 방으로 기어나와서 엄마에게 간신히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엄마는 얼굴이 하얘져 쓰러져 있는 저를 산부인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임신 4주에 들어선 몸이었지만 이미 계류유산을 했다는 것이었죠. 일을 하느라 아기와 내 몸을 돌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 눈물만 흘렀어요. 흐려진 눈에 남편과의 일들을 말할 수 없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던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버린 엄마가 저와 함께 울고 계셨죠.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 때문에 아기가 가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엄마가 떠먹여주는 미역국을 받아 먹었죠. 아침에 엄마와 통화를 했던 남편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며칠 푹 쉬어.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너무 울지 말고. 근데 보통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나? 몸 좀 잘 보살피지. 에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아프다고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말이에요. 옆에 계신 엄마에게 민망해서 슬쩍 바라보니 기가 막히셨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사업이 어땠냐고 물어보던 시모가 유산 후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도 제가 집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고객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기만 바빴어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일 도와주는 하녀로 취급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다시 한번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는 제 진심을 이용하고 저를 다시 밟아버린 시댁과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몸이 회복된 후에도 남편 사무실엔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옆에 와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기로 한 저에겐 통하지 않았죠.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자 그제야 몸은 괜찮냐며 메시지를 매일 남기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간 지도 참 오래됐다. 그치? 당신 기분도 별론데 오늘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가자.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저를 거의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웠어요. 차를 둘러보니 시부모가 웃으며 앉아있는데 당했구나 싶어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뭐가 좋은지 호호하하 웃으며 말을 거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오늘 우리 신선한 공기도 마셔가며 푹 쉬다 가자 아가야. 내가 당신 옷부터 시작해서 바베큐 할 것까지 싹 준비해왔으니까 당신은 즐기기만 하면 돼. 알았지? 자, 들어가자. 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만 있으니까 남편이 저녁 차려놨다며 또 사람을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개걸스럽게 삼겹살을 먹는 얼굴들을 보기도 싫어서 깨작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빠 공장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오늘 부도 처리가 났어. 이제 어떡하니? 저는 눈앞이 깜깜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남편 옷을 잡아 끌었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대. 그동안 남편과 시모한테 휘둘리느라 정작 우리 부모님에겐 신경도 못 썼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 강원도야. 이미 터진 일을 뭐 어떡하라고. 지금 가나 내일 아침에 가나 뭐가 달라져. 너 먼저 내일 아침에 출발해 그럼.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서러움이 북받쳐서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죠. 시부는 큰 헛기침을 하며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만 울고 자자. 나랑 저쪽으로 가서 심호흡하면서 진정하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심호 손에 이끌려서 펜션 뒷마당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심호가 저를 세게 밀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몸이 멈춘 뒤에 너무 놀라서 심호를 올려다보니 표독스러운 눈빛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제야 사업 시작해서 기 좀 펴고 있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게 하려고? 도움 좀 받을랬더니 그새를 못 참고 홀랑 망해버려? 재수 없어서야 아주.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껏 제가 어떻게 했는데? 나이 드셨으면 마음 좀 곱게 쓰세요. 네가 뭘 했는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애까지 잃어버린 게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이 좋다니까 참고 넘어간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막지 말고 당장 떨어져. 저도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들하고 다시는 엮일 마음 없어요. 그 못돼 처먹고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 끼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핸드폰만 챙겨서 펜션을 나와버렸죠. 택시가 올 때까지 어두운 산길을 휘청거리며 걸어가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났을 때 몸에서 언뜻 여자 향수 냄새까지 풍기길래 사업한다고 바쁘게 나다닐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보내줘 버렸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공장의 채무 문제를 비롯한 수습을 도맡아 하고 시댁과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다시 기운 차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시고 저도 가장에서 진급해서 다시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의 생활을 확 바꿀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밤늦게 길에서 뺑소니 당한 것 같은 할아버지를 구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데 생명의 은인이라며 살해를 하고 싶다고 계속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네요. 아버지는 그럴 일은 아니라며 계속 거절을 하셔서 집까지 찾아왔던 거였죠. 신기하게도 두 집안은 매년마다 자주 만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분도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아버지와 자주 만나서 산행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4살 많았던 아드님과 저도 반말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이 생겨나게 되었죠.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었는데 다정하고 책임감이 남다른 그의 모습에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현 남친의 고백을 받았을 땐 망설이기도 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죠.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잘 아는 종합병원 1층에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 우리 가족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도움을 주고 싶은 건 알 수 있었지만 너무 과분해서 거절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버님도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다며 물러서지 않으셨답니다. 결국엔 아버지가 카페를 하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제가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현재의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사고 당하시기 전까지 병원장으로 일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카페의 규모와 수익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이쪽으로 전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동료들과도 섭섭하게 작별했는데 그때 전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흠이 될까 싶어 이혼했단 얘기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 퇴사하면서 다 털어놨었거든요. 인사과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가 마지막에 말해주더라고요.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전 남편 사실 쫓겨난 거야. 그때 당시에 너랑 사귀고 있는 건 몰랐는데
다른 여직원한테 성추행한 걸 걸려서 인사과에서 경고했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 쫓겨난 거나 다름없지 뭐. 너랑 결혼했을 때 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이제는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좀 더 일찍 놔버리지 못한 후회만 있을 뿐이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카페 일을 새롭게 시작하니 정말 재미있어서 매일을 신나게 일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도 쉬엄쉬엄하고 자기랑 좀 놀아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주로 안쪽에서 관리 업무를 했기에 홀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알바생이 못 나오게 되어 제가 홀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생겼답니다. 운명의 순간은 꼭 그럴 때 찾아오나 봐요.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어디선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세상에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시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더니 남편 버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홀서빙이나 하고 있니?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갑자기 시모가 제 어깨를 꽉 움켜잡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너 우리 아들 얼굴 봤어 못 봤어? 너랑 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귀한 아들이 암에 걸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너 당장 내 돈 물어내.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시모가 악을 쓰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병원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것 같았죠. 시모가 또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더군요. 그래서 냉큼 시모의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겨친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나를 잡으려고 악을 썼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하는 양동이에 얼음을 잔뜩 담아와서 시모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시모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벌떡 일어나서 몸을 파르르 떠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이 정신나간 할망구가 남 탓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로 보여요? 당신 아들 안 걸린 게 왜 내 탓이에요? 우리 집 망했다고 이때다 싶어 쫓아낼 땐 언제고 누구한테 돈을 물어내래. 이혼 전에 당신 아들이 바람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다시 소송 한번 걸어볼까? 제 말을 듣고는 눈에 띄게 야위고 거무칙칙하던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 뒤에서 불쑥 한 남자가 나오더니 저에게 걸어왔어요. 저를 보러 온 제 남자친구였죠. 이미 상황을 다 본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제 옆에 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통화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니 병원비도 꽤 밀리셨던데 오늘까지 완납 못하시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병원 이용하는 환자한테 나가라 말아야? 정신병자 아니야? 현 남친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걸 보던 전 남편의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뭐야, 당신 남자 생겼어? 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이야. 너야말로 정신병자야? 그러는 지는 여자들한테 틈만 나면 치근덕거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들 쫓아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저분들하고 말씀하세요. 사실 현 남친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아버지가 병원장이었기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차기 병원장으로 낙점된 상태였거든요. 진료 끝나고 비는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제 얼굴을 보러 카페에 오곤 했기에 큰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왔던 거였어요. 시모와 전 남편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경비원들과 업무과 직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당황한 시모는 현 남친 앞으로 가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답니다.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하나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저를 향해 연신 손을 비비는 시무를 뒤로하고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원무과 직원들이 시무와 전 남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자 시무는 울먹이고 전 남편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직원이 일어나라고 끌어올리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없는 모양인데 저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 남편은 결국 퇴원당한 것 같았고 이후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병원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 남자친구와 곧 결혼하기로 해서 준비하느라 더욱 바빠질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제 인생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용감하게 찾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